자, 이번에 분석할 내용은 자, 이게 파도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실적 시장 근처에 하면 조금 이제 한 발 늦게 조금 늦은 감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은근히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가 있죠. 자, 이 파도 이 종목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파도 아시다시피 이제 SSD 컨트롤러, 자, 이거 가지고 최근에 뭐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실적도 좋고 점점 난리가 나 있는 종목이죠. 뭐 에이즈 여기 밑에 있고요. 파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꽤나 SSD 컨트롤러 소주 계속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 들어가고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온 종목입니다. 파도 요거는 실적이 지금 경신이 되어 있을 거예요. 14일 전 13일 날 이제 경신 안 되는 날짜를 그 바로 전에 종목이 실적이 발표한 종목이니까 실적이 나왔을 텐데, 자, 여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자, 이제 파도가 작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였다가 이제 올해 1월에 1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죠. 매출 2배 이상 큰 폭으로 뛰고 흑자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도 매출이 730억 올라 들어오고 영업이익도 올랐는데 앞불사 이게 뭡니까? 순이익이 적자로 나 있어요. 이거 뭐야? 그러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참 이게 착각하게 딱 좋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 왜 실적 순이익이 적자가 났냐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케이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금 전에 우리 천재리더님이 PS 일렉트로닉스를 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요 내용이 있죠. 파도도 있고요. PS 일렉트로닉스도 있고요.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거 파생상품 거래 손실. 이게 파생상품 손실입니다. 파생상품 손실, 모아 데이터, 뭐 해성 옵틱스, FSN, 코닉 오토메이션, 뭐 줄줄이 뭐 진원 뭐 등등등등 계속 나오죠. 이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선 이름에서만 본다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 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마치 이 많은 회사들이 뭐 파생상품, 뭐 선물옵션, 뭐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계피 봤다. 뭐 옛날에는 있겠죠. 외환 상품에 투자했다가 계피 보고는 거 옛날에 있었었는데, 이 많은 회사들이 뭐 BHI 같은 거 이런 것들 포함하죠. 이 많은 회사들이 그럼 다 선물옵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다가 레버리지 ETF에다 투자를 했다가 계피 받느냐 뭐 이런 거냐? 아니죠. 이게 참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또 파생상품 거래 손실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실제적으로 손실이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이게 참 헷갈리게 딱 좋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런 거 체크를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본다라고 하면 얘가 이게 지금 순이익은 날 이게 매출 올라가고 이것도 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손실이 대규모 손실이 났는데 이거 뭐 좀 까름직하네. 이거 까름직한데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참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게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이게 이제 제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회계 제도가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요상하게 바뀌어 있어요. 요상하게 이 상품들 거래 손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어떤 구조로 들어가냐라면 이거요. 전환사채 때문에요. CB 전환사채 때문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하여튼 요런 사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앞서 나왔던 종목인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 발행 거기서 이제 파생상품 손실이 나온 거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다 이게 선물옵션 투자해가지고 계피 받다는 게 아니라 다 전환사채의 요 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환사채 전기말 대비 반기말 평가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환사채에 내재 있는 전환권이요. 요게 있죠. 요거 올라 들어가는 만큼 이거를 손실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손실하고는 전혀 현금의 유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회계상으로 그냥 손실로 뚝 잡아놓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그 반대로 주가가 올라 들어가면 손실로 잡혀버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이 아니야.
좀 희한한 제도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희한한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다음 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종목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목도 있어요. 이 파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워버려가지고 다음 분기부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전망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거의 같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고 그 앞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올라 들어가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자 재무제표에서는 손실이 급등을 해. 아니 뭔 이런 개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까?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희한하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래쪽에 들어가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수계약 요게 이제 변경이 돼서 요와 연결돼 가지고 이거 부채는 자본으로 대체를 되고 그래서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거 쭉 다 정리가 되어서 저 밑에 가서 시가 하락에 대한 리픽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픽싱 조항 같은 경우를 삭제를 시켜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거는 왜 멀쩡해서로서 손실난 걸로 만들어버리죠 이거? 왜 멀쩡한 회사들로 손실난 거로 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만드냐 이거야. 자, 그럼 여기 예시가 나왔던 이 종목들 중에서도 뭐 저 짜바리 같은 애들 제외하고 자, 좀 큰 애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가지고 아실 만한 종목. 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 2분기에서 217억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되는데 뭐예요?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 손실 다 이겁니다. 거의 다 이거야 지금은. 또 유명한 종목이 있습니까? 파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종목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여기도 있죠. SK이노베이션은 PRS 이거 손실 1.2조. 이게 뭡니까 이거? 1조 이거는 여기는 아예 뭐 회사가 크다 보니까 규모 손실도 1.2조. 야 1조 2천억이 애들 이름이야? 이 재무제표 수치에서 여기서 1조 2천억. 이건 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1조 2천억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1조 2천억이 들어간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은 2조 원에서 3조 5천억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순이익은 700으로 까부라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생짜로. 완전 이게 지금 오히려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뭘 평가를 하자고 만드는 제도가 오히려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말려들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말려들지 않는 경우입니다만 새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수치로 인해서 이 수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일일이 다 검색해 보시냐고.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일일이 이 손실 내용이 얘가 왜 실적이 순이익이 이렇게 까부러졌느냐 이런 거 이게 일일이 다 검색 안 하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평가를 하는 건지 오히려 지금 깽판을 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BHI 여기도 있죠. 자, BHI 자, 지금 원전 발전 종목, 외환 수합, 통화선도 이쪽에서 또 이래가지고 파생 상품 손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미래 비알고 HLB, 자 여기 HLB도 있네요. HLB 파생 상품 신주 인스콘부 사채, 자 BW, 자 그러니까 전부 이 사채 쪽에 여기서 나오게 지금 다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자. 이쪽에 아까 나왔던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발생상품 손실이 되는 거고요. 자, 저쪽에 LS 일렉트릭 볼까요? 여기도 원자재 선물 거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나왔다라고보다는 실제로 이런 손실을 보였다는 대부분의 이 케이스 SK 하이닉스도 있네요.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교환사채
이건 뭐 지금 이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면 이 파생 상품 손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SK 하이닉스는 지금 워낙에 큰 종목이니까 요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이익 규모에 뵌다면 이렇게 크게 지금 뭐 크게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요런 크기 종목들, 대성 하이텍,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대성 하이텍 같은 종목 볼까요? 얘 지금 매출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매출이 200억, 100억 하는 요 정도 수준의 종목인데 여기서 지금 119억이나 손실이 났다 이거야. 야, 이러면 그 졸지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망하는 종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기에 매출이 176억이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나오죠. 1분기에 매출이 176억이었는데 적자가 160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방산 이슈 모멘텀 타고 번쩍 하던 종목이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냥 졸지에 망하는 종목으로 둔갑이 돼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돼버리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적자를 나는 게 아닌데 마치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대규모 적자가 나는 것 같은 이런 착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서 수치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요. 아니 얘 왜 갑자기 그것도 이제 이 연말 같은 때 4분기 연말 같은 때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빅패스죠. 이제 잠재 비용을 반영시켜 버리는 이런 쪽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 연말이 아니고 이게 평상 분기잖아요. 통상의 분기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걸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파생상품 평가손실 이래가지고 전환사채 이 얘기가 나온다라면 이건 전혀 신경 쓸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씩 이렇게 걸러 주셔야 돼요. 이거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이게 지금 이게 실제로 실적이 나빠가지고 적자가 나 있는 건지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이게 전환사채 이게 이 해괴한 회계제도 때문에 나와 있는 건지 하이닉스의 4조야 뭐 돈도 아니죠. 하이닉스의 4조가 뭐 돈이야? 껌값도 안 되죠. 이거 껌 포장지 값밖에 안 되잖아요. 이 회사에는 뭐 껌 포장지 값밖에 안 돼가지고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쪽에서 지금 나올 때는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SSD 이쪽에 지금 모멘텀이 다 지금 초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작년까지도 적자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SSD 수주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저쪽에 관심이니까 영향을 덜 미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이라 그러면 치명적인 착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상한 갑자기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치들이 이런 것이 등장한다라고 할 경우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로 두들겨보고 이럴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사채 때문이에요. 사채. BW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돈을 까먹는 게 아닙니다. 현금 유출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숫자만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예요. 자, 앞쪽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게 동전주에서 탈피해 나오게 해서 쓰는 방법에서 액면 병합이 있고 감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감자를 쓰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감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감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감자 차익이 나오게 되고요. 그 감자 차익이 나오는 요거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게 회사에 현금으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재무지표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요 숫자 같은 경우를 까 가지고 원위치로 만들면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은 재무구조가 개선된 건 아니지만 숫자 노름을 통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게 이제 그 감자하는 회사들 동전주 중에서 감자를 선택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다면 이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반대로 실제로 적자가 난 게 아닌데 적자 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는 케이스도 있죠. 이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파생상품 거래손실, 파생상품 평가손실 요거예요.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다 똑같죠? 이거 전환권과 매도 청구권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요걸 그대로
손실로 누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저 정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래 손실, 거래 이익 해가지고 정리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거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실적 시즌에 들어갈 때 조금 이제 늦었습니다만 늦게라도 이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여전히 요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잖아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너네들이 실적을 늦게 발표한 거였냐? 이러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건 계속해서 다음 분기에도 내년에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마냥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딱 열어서 눌러가지고 전환사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제 수출주들의 통화선도 같은 경우도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파생상품 이러고 걸려 들어가는 거는 애초에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회사가 돈이 나가지고 적자 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거 실제로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적자 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내려가면 요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면 또 반대로 노릴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자가 난 회사가 아닌데 실제로 적자가 난 회사인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깨졌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숫자가 확 좋아지고 확 나빠지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헷갈리지 않으려 그러면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 우리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저희가 요런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갈라서 얘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상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인해 가지고 착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 떨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되면 이 파도에는 지금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저는 지금 파도는 SSD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게시 나오고 이제 주가가 밀려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자 그럼 받아야지. 자. 엉뚱한 소리로 지금 깔아놓은 거거든요. 종종 이 파생상품 이거 가지고도 앞에도 얘기 드리죠. 우리 기관들 무적의 매도 논리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가 영업을 잘못해서 나는 게 아닌 단순 수치에는 수치 장난질밖에 안 되는 회계상으로의 수치 조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꽤나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게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의 경우도 이제 좀 이렇게 반도체가 이제 비디디 하고 밀리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빌밀해서 이렇게 두들겨 패버리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같은 경우 반대로 노리면 거저 먹는 거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오르고 이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이게 여러분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자 여러분 얘기들이죠. 저희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만 모르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다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잡아드리니까요. 이게 재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말하느냐 다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